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정일영입니다. 자, 12월 10일입니다. 자, 화요일에 화요일 벌써 이제 역사적인 일로 막 묻혀가면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나라에도 정의는 살아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누군가 하겠다가 아니라 국민들이 나서고 있으니까 바로 자, 언젠가 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되지 않을까요?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이고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자, 국민이 주인이니까 국민이 주인이 직접 나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정의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헌법 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그냥 중고등학교 때부터 헌법은 어느 정도 국민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 현재 우리나라 선거권이 18세 이상자입니다. 심지어는 정당 가입 요건이 16세 이상자입니다. 그럼 적어도 미성년자라 해서 정치다, 미성년자라 해서 헌법이다, 이거하고 뭐 멀어져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16세 때부터 정당에 가입하고 18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자기가 누구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체성,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정체성이 하나만큼은 아마 고구려 시대부터 아마 뛰어났을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중국과 동화될 수 없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벌써 단군 이래 쭉 이어져 오면서 강력한 정체성을 형성해온 민족입니다. 자, 그런 강력한 정체성을 형성해온 민족의 국민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번에 정체성을 못 찾는다면 단군 이래 이어져 온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근원이 사라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 해야 될 일을 해야겠죠. 기본권 갈등 가서 봅시다. 자, 해양경찰 간부 기본권 갈등 문제였어요. 이거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요즘에는요, 이론적인 문제를 내거나 그걸 넘어서 판례를 이론과 결합시키는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기본권의 갈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여러분, 갈등 들으면 두 가지 있죠. 경합, 충돌. 이것도 구별 안 하시고 가시면 안 돼요. 여기는 대국가적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기본권 간의 갈등 문제. 여기는 대사인적 관계에서 여러 기본권이 문제되는 기본권 갈등 문제를 우리는 경합과 충돌로 따로 구분해서 공부하고 암기하고 판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야죠. 그러면 정리하고 그거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권 갈등 크게 경합, 충돌. 자, 그냥 시각적으로 그리자면 경합은 대국가적인 관계,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 자, 국민의 기본권. 자, 그런데 문제는 극장 영업을 금지합니다 라는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결국 국민의 기본권, 직업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재산권이 제한을 받게 되고요. 또 예술의 자유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여러 기본권에 서로 다른 상이한 기본권 간의 갈등 문제, 이럴 때 쓰는 말을 우리는 경합이다 라고 하죠. 하지만 충돌은 이에 반해서 국민과 국민 사이에 이렇게 나와야죠. 여기도 기본권, 여기도 기본권.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여러분 아마 이건 다 아실 거예요. 흡연권하고 혐연권. 둘 다 사생활의 자유가 있지만 여기는 생명권까지 같이 붙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 단결권이고 적극적 단결권. 똑같네요. 관계없어요. 같은 기본권이어도. 다만 여기는 개인의 적극적 단결권, 여기는 단체의 적극적 단결권, 유니온샵 조항. 따라서 충돌의 경우는 이렇게 서로 간의 기본권 사이에 우열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서로 간에 우열은 없고 이렇게 대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기본권 충돌이 발생하는 거.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면 대국가적이다, 대사인적이다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이론상으로 보면 객관적 가치질서성, 양면성, 이중성에 근거해서. 하지만 여기는 주관적 공권성, 소극성, 방어성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여러 가지 이론적인 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판례를 따라서 여기가 학교 청하구역인데 극장 영업을 금지합니다. 그랬더니 대학교 주변 극장 운영자 입장에서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 예술의 자유. 대학교는 성인들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극장 영업을 금지합니까? 그래서 위헌 결정을 하는데, 그럴 때 관련된 기본권을 뭘 가지고 할 거야? 가장 좋은 거, 우선적으로 모든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안이지만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럴 때는 이제 당의 사안과 직접 관련된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안 되면 최강 효력이 있는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걸 같은 말이죠. 제한의 정도가 작은, 정도가 약한 기본권을 중심으로, 또 같은 말이죠. 침해 정도가 큰 기본권을 중심으로.
자, 요 말이 왜 같으냐? 요것만 또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만약에 기본권이 A라는 기본권이 있고 B라는 기본권이 두 개가 경합관계에서 문제가 됐는데 A라는 기본권의 효력 범위는 여기까지가 효력이 있고 얘는 여기까지가 효력이 있고 그럼 반대로 여기까지가 기본권인데 여기까지가 기본권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한의 강도가 얘는 요만큼은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고 얘는 제한을 이만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심지어는 그 제한을 넘어서 버리는 순간 그거는 이제 한계를 도구한 거죠. 일로 쑥 넘어서는 순간 너 뭐 잘못한 거잖아. 그랬을 때 잃어버릴 게 여기는 이만큼이나 되고 여기는 잃어버릴 게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침해 정도가 크다. 잃어버릴 게 크다. 그러면 A. 제한의 정도가 약하다. 작다. 그래도 A. 알겠죠? 그 다음에 최고 가장 효력이 세다. 그래도 A. 전부 다 A예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런 기본권의 갈등 관계를 우리는 경합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충돌 관계 해결 방법은 두 개로 나눠져 있다. 다 아실 거예요. 보통 이렇게 우열 관계가 있는 기본권, 우위 관계가 있는 기본권 간의 충돌 문제는 우열한 기본권을 열악한 기본권이 제한하면 안 되죠. 그래서 혐연권, 그러니까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래서 이익형량이라는 방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적극적 단계권, 여기도 적극적 단계권, 개인이나 단체나 똑같이 동일한 기본권, 동등한 기본권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 이익형량을 할 수 없죠. 이럴 때는 규범, 조화적 해석을 통한 조화점을 찾는 거죠. 그러면 규범, 조화적 해석 방법이 또 뭐가 있냐고요?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라 규범, 조화적 해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조화롭게 조화점을 찾아라. 그럼 이 조화점을 찾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냐고요? 과잉금지, 대안식 해결, 그 다음에 최후 수단은 억제. 수단을 억제하면서 뭘 찾아라? 이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 그러면서 조화점이 해결 방법이에요. 이익형량이 해결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해결 방법은 이렇게 두 개지 이걸 해결 방법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걸 또 조화롭게 이걸 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기본권 갈등과 충돌에 관한 문제를 했고 거기에 딸린 구체적인 판례 이것들은 지문을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가장 옳지 않은 거 종교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이거는 대국가적인 관계에서의 경합 문제죠. 그랬을 때 기본권 사안과 가장 관련된 직접. 그러니까 여기는 경합관계에서의 기본권 해결 방법으로서 가장 관련된 직접 관련성이 큰 기본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야죠. 그럴 때는 종교 단체니까 종교의 자유고 인간다운 생활할 거리 또는 거주 이전의 자유는 당해 사안에서 관련이 없다. 제한되지 않는다. 이게 집어넣어서 이게 틀린 지문. 바로 1번이 틀린 지문이었어요. 2번 친양자가 양자라는 법적인 가족 구성원을 맺는 건데 부자 간의 관계를. 근데 친양자라는 것은 친자와 유사하다. 그러면 친자가 생기려면 혼인한 가족에만 또 3년 이상 혼인한 가족에만 또 그럴 때 친권자에게 동의까지 받아오도록 했을 때 친권자에게 동의하는 건 친권자하고 또 입양을 가고자 하는 아이하고의 갈등 문제죠. 이거는 충돌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양을 시키기 위한 친생 부모 동의를 요하도록 한 건 가족 생활에서 친생 부모하고 친양자가 될 자의 기본권, 요거의 충돌 문제도 아주 정확한 지문이네요. 3번 행보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 성격을 지니므로 공모단임권, 다른 개별 기본권을 얘기하면 행보추구권은 별도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게 결국 여기도 경합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4번 독립학교 종교교육 자유와 학생의 소극적 종교행사, 이건 뭐예요? 충돌 문제를 얘기합니다. 왜? 종립학교 종교 행사의 자유와 그다음에 거주지 우선 배정 방식으로 학교를 배정받은 학생과의 문제잖아요. 사인과 사인 간의 문제. 따라서 충돌 문제. 근데 학생도 종교 행사, 종교 단체도 종교 행사. 자, 어찌됐든 자기 종교를 스스로 신앙을 믿고. 근데 강제하면 안 되죠. 따라서 이거 충돌하는 경우 많네요. 종립학교는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 자유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린다. 한마디로 최후 수단은 가지 맙시다. 자, 그러니까 대안식 해결 방법 같은 거 있잖아요. 대체 수업을 마련하고 선택 가능하게 해둔다면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죠? 문제는 쉬웠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함께 아주 낱낱이 체계적으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근거를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론과 함께 한다면 명분, 정당성, 헌법적 지식, 바탕 갖추게 됩니다. 매론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